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누구나 창업을 꿈꾸고 누구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마주하는 장벽은 존재합니다. 그 벽을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 기업인들. 이들이 더 당당하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곁을 지키는 지원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26만 여성 기업인들의 미래를 함께 여는 리더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도에 설립된 협회로서 국내 유일의 법정 여성경제단체입니다. 본회와 전국 19개 지회가 있으며 9,6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19년도에는 여성경제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회장님은 이제 11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고 네. 벌써 이제 취임하신 지 100일이 이제 훌쩍 넘어갔는데 네. 올해 이제 취임하시면서 뭐 가장 좀 내세웠던 목표랄까요? 저희가 이제 회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회 및 전국 19개 지회에 회원 확대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정회원 10,000명, 네. 일반 회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8단체에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협회의 가장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성 기업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성 기업 확인서인데요. 여성이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증서입니다. 예. 국내 여성 기업 확인 업체 수가 8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기업 확인서를 혜택을 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구성 공공구매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가점 부여가 있는데요. 조달청 경쟁 입찰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또 수의 계약 금액 확대가 있는데요. 수의 계약 시 1억 원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이제 공공기관에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려 그러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회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다 그 일을 정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기업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받아야만 이 여성 기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성 기업들의. 그 기업이 협회에다 신청을 하고 협회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네, 네, 또 그렇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중기부한테 최종적으로 내용을 네, 확인받아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부나 지자체 이런 공공기관 조달 사업에 그 우선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네. 이 부분이 연간 한 15조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85,000개의 업체가 여성 기업이 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앞으로 좀 정회원 10,000명 그리고 일반 회원 10만 명을 목표로 이제 막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경협이 지금도 50, 60 이제 2세대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숙제가 네. 뭐 2040에 네. 지금 여성 기업을 어떻게 좀 회원으로 끌어들이느냐 뭐 네. 이런 부분도 좀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좀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는지. 요즘 젊은 그 여성 기업인들은 아이디어가 좋고 적극적입니다. 저희 때와는 또 틀리고 생활에서 얻어지는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업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의 세대에서는 그 뭐 회사에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주위에 권유라거나 이런 거에서 사업을 시작했더라면은 예. 지금은 다양하게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본인들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본회를 중심으로 전국 19개 지회에 회원 확대 위원회도 설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본회 및 전국 19개 지회에 이제 가칭 회원 대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각 지회의 지회장님들께서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좀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과가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 기업이 뭐 그건 당연한 결과라 당연하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러겠지만 네. 여성 기업이 뭐 남성 기업보다 여성 고용률이 조금 높은 편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배경이 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같은 여성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도 그렇게 약간 운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여성들은 그 일과 가정과 같이 양립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시간도 모자라고 또 경력 단절이라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결혼을 해서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아기를 낳고 그러다 보면 양쪽 일이 힘든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경영을 할 때는 야, 회사의 업무를 최대한 끝내놓고 퇴근할 수 있으면 퇴근을 해라.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에 가서 해라. 요즘은 뭐 꼭 회사에 나와서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양쪽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 직원이 지금은 이제 많이 회사가 줄어서 몇 명 안 됐지만 그래도 거의 뭐 직원들이 한 10년 이상 다 그런 직원들이고 또 같은 지금 여성의 입장에서 다른 기업인들도 다른 여성 기업인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일을 끝내놓고 빨리 가서 집안 일도 할 수가 있는데 예. 아니면은 뭐 아이들도 이제 돌봐줄 수가 있고 남성분들하고 해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으로 인해서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모집을 하고 거기에 같이 공유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경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직접 겪으셨지만 실제로 여성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보면은 좀 판로 개척,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협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이 예. 교육이라든지 MD 상담회라든지 홈쇼핑 입점이라든지 뭐 SNS 홍보 뭐 전시회 참여 등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 창업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그런 해외 판로 확대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많은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MD 상담회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MD라 그러면 뭐 멀천다이닝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매입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대규모 뭐 쿠팡이나 백화점들의 네, MD들 좀 모아서 네. 그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의 물건을 좀 네. 봐달라 네.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는 어떻게 예정되십니까? 올해도 지금 예. 계획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성과가 더 좋다 보니까 그 여성 기업인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확대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올해는 이제 5월, 7월 정도 이제 예정이 하고 네, 계시는데 5월이면 네, 광주 충청권, 네, 네. 예, 7월이면 7월이면은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 예, 네. 많이 이제 확대를 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영 홈쇼핑 쪽에도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공영 홈쇼핑도 저희가 이제 그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반응이 좋다 보니까 더 확대를 지금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기업, 여성 기업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이제 물론 서류 심사를 해서 심사해서 모집을 예.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제 예. 의원들께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방송을 좀 더 넓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이게 보니까 뭐 연간은 예. 한 10군데에서 한 15군데 예,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예. 굉장히 지금 셉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좀 많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요즘 뭐 SNS 네. 뭐 이렇게 너튜브나 예. 뭐 이런 거 뭐 틱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데 만들어주고 뭐 이런다고 그러고 그런 그렇죠. 사업도 하고 계시고 예, 예,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젊은 우리 여성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홈쇼핑은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이니까 기업인들이 내 제품을 알리고 싶어하는 기업인들은 홈쇼핑을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좀 판로 개척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네. 고민하지 말고 네. 협회에다 좀 의뢰도 해보고 상담도 예,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은 이게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외를 지금 나간 지 4년이 됐습니다.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갔는데 제가 자, 처음에 회장 4년이라는 건 회장님 자신이 네, 자신의 제가. 사업을 가지고 예, 예, 예. 제 사업을 갖고 딱 이제 올해로 4년째인데 제가 그때 나갈 때만 해도 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들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냐, 뭐 1, 2푼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직 그냥 하나 일하던 사람은 그 일로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럼 해외에 가서 그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그냥 나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시장이 넓은 거예요. 과테말라는 물론 생산 지역이지만 과테말라를 통해서 그 이웃 나라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국이라든지 그런 큰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참 항상 보는 분들마다 좀 후회된다. 이제 늦게 나간 것을 10년만 제가 일찍 나갔어도 아니면 제가 10년만 좀 젊더라도 여기저기 많이 다닐 텐데 근데 모든 것을 다 이제 제가 투자하기는 막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지금 젊은 우리 여성 기업들한테는 젊어서는 다 나가보라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 세계가 넓듯이 정말 가서 보면은 막상 가서 보면 시장이 넓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험을 했습니다.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네, 네.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예. 50대 초만 돼도 마음 놓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지금도 마음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국내 여성 기업들 중에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약 2.4%밖에 2.4% 정도밖에 예, 안 굉장히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너무 극소수고요.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건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지원을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예.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어떻게 저희도 기업인이지 어떤 그거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굉장히 그 협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의논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 회장님이 말씀하는 정부와 협의를 한다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소기업부에서도 또 글로벌 쪽으로 해외 진출 나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계십니다. 해외 쪽에 이제 박람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박람회를 가서 그전 옛날 같으면은 박람회에서 그냥 전시로만 그쳤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박람회에서 바이어 상담까지 해서 그 제품이 바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여성 기업이 와서 나는 어디 동남아 어디에 가고 싶다. 네. 그럼 박람회에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 네. 좀 밀착 케어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밀착 케어도 있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을 전시에 나가다 보면 우리 제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잖아요. 예. 그럼 전시를 보고 이제 각 세계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옵니다. 바이어들이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합니다. 이런 특히 이 한국 제품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듯이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들을 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한국에 대한 제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예. 그 관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밀착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그 물건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분들은 물건만 가져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에 가서 또 홍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판매를 하고 뭐라 그래야 돼 대리점 같은 거를 또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바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그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제 fem테크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추진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fem테크라는 게 피메일 네, 테크놀로지 합성어인데 네. 그러니까 여성의 몸과 예. 여성의 건강과 또 여성의 생활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제품과 예. AI, 생명공학, 네, 신소재 네. 등 기술을 네, 네. 활용해서 네. 여성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렇죠. 만드는 네, 네. 통칭하는 그렇습니다. 얘기는 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는 엄청 뜨고 있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야 될래나 그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좀 인식도가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런데 이제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래나 아니면 중소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굉장한 이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fem테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적극적으로 중소벤처부도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었지만 네. 일단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몸을 아낀다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밭세면 바닥에다가 원단 하나 깔아놓고 하루에 2~3시간씩 잠자면서 또 20시간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을 40대 초에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큰 수술을 2번씩 해가면서 그래서 여성이 좀 여성의 몸을 좀 우리 몸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좀 그러면은 지금하고의 틀리는 어떤 신소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AI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여성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출산도 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육아도 키울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뭐가 없을까 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fem테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2년에 이 시장이 약 42조 원이 되고 네. 2030년에는 하나로 약 139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네, 네,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심차게 좀 네. 한번 미뤄봐야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어디까지 좀 진척이 돼 있고 또 정부한테는 어떻게 좀 이게 지원을 좀 요구하고 계신 건지.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어떤 사업안을 낼 때 예. 주로 이제 fem테크 쪽으로 저희가 사업안을 내는 이유가 시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인식도가 세계에서는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계적으로 예. 하다못해 그 K-푸드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의학적으로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을 갖다가 테스트해서 그렇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의학도 또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게 큰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이거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특히 여성들은 섬세함과 같이 결합된다면은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거를 지금
중기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중기부의 반응은 좀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네. 적극적으로 지금 해주고 계시고 이제 또 중기부만 또 돼서 될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그렇죠. 네. 같이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국회도 설득시킬 그럴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뜨고 있는 뭐 AI나 생명공학, 네. 신소재, IT 예, 같이 결합해서 이런 기술을 네, 결합을 해서 네. 여성들의 어떤 건강이나 네. 삶을 위한 좋은 네.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거죠. 예, 그렇죠. 요 산업 전체를 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이제 fem테크라는 산업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네. 50, 60 세대보다는 좀 20, 30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이 사업에 좀 뛰어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좀 많이 이렇게 회원사로 많이 이제 섭외를 해서 예. 많이 이제 영입을 해서 네. 우리 이제 회원이 돼서 하나의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크게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그 하나 축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MZ 세대들이 혼자 하는 건 좋지만 또 같이 또 와서 그러면 정보도 얻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회에다 많이 좀 의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협회 조직 가운데 여성경제연구소가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여성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협회에만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열악합니다. 예. 자금이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거를 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또 이것도 정부나 또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많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그 인력에 비해서 예. 지원금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력도 충원을 더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여성 전문 연구소인데 네. 이 돈이 너무 안 들어온다. 네, 좀 너무 지원 좀 적어요. 많이 해달라. 네, 너무 좀 적어요. 세게 얘기하십시오. 예, 많이 정말입니다. 네. 우리 유일한 우리 한국 여성경제인 협회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전담을 해서 이것까지 다 지금 정부에까지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여성경제연구소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가 그 여성기업 관련 기초 통계 자료 구축하고 네. 조사 연구하는 그 경제연구소로는 유일하게 네,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이 네.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것 많이 같다.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질문을 하나 좀 공식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오자 토크라고 네, 5글자로 좀 줄여주시면 한번. 네. 나에게 여성기업이란 저에게 여성 기업이란 저의 삶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섬유 쪽에 근무를 하면서 또 어떻게 열심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모든 거기 회사에 근무하면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격리도 배우고 또 영업까지 하다 보니까는 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그런 직장 생활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직업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협회장이라는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협회장이라는 자리까지 많은 분들께서 일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그냥 산 데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산 데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경제인 협회장으로서 네. 그리고 많이 또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또 회원분들도 또 보고 네, 계시리라고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 정부라든지 네. 또 이제 회원분들한테 바라고 네. 싶은 얘기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거는 그래도 326만을 대표하는 한국 여성 경제인들이 모인 협회로서 좀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예. 그 정부 사업에 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요. 한국 여성 경제 협회를 믿고
많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회원들한테는 지금도 너무너무 저희 선대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한국여성경쟁협회를 역시 자랑스럽게 지회장님들께서는 또 지역에서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모든 회원이 협회와 지회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의 든든한 리더십에 힘입어 대한민국 여성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